안녕하세요, 수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8번 출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재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족하고 왔고요. 혹시라도 이거 관심 있으셨다? 내가 미스테리물 좋아한다? 무조건 보세요. 평소에 내가 백룸 소재 좋아한다? 무조건 보세요. 영화 굉장히 완성도 있고요. 정말 좋은 영화였어요. 이 영화 8번 출구는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은 게임이에요. 똑같이 8번 출구라는 게임인데 그 게임에서 차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룰이나 설정 같은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을 이제 덧붙여서 영화를 만든 거죠. 이 게임의 룰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남자가 지하철 안에 한 공간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게 폐쇄돼서 갇힌 게 아니고 무한 루프를 돌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난 출구를 향해서 계속 길을 갔는데 정신 차려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출구를 찾아서 나가고 또다시 그게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 이상한 현상을 타파하려면 얘가 그 갇혀있는 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스터라든지 문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존과 달라지거나 아니면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았을 때 이거 기존하고 좀 다른데 싶으면 뒤로 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이 돼요. 만약에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다 하면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8단계를 클리어하면 이제 밖으로 탈출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단어의 위대함을 느끼는 게, 이게 사실 숨은 그림 찾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틀린 것을 찾으세요, 다른 점을 찾으세요 이러면은 진짜 무슨 숨은 그림 찾기 같은데, 이상현상이란 단어를 쓰니까 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뭔가 괴이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숨은 그림 찾기인데 그 이상현상이란 단어 하나로 굉장히 작품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달라진 점을 찾는 그 과정 자체도 뭔가 숨은 그림 찾기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단어의 힘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이게 게임 내용만 들었을 때 어떻게 영화화가 될까 싶잖아요. 근데 정말 그거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일단 제가 평소처럼 스토리를 풀로 다 말씀드리지 않고, 요건 개봉작이다 보니까 초반 스토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후에 스포가 포함된 제 생각이나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스토리는 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출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가득 찬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쇼츠를 보는 중이었어요. 근데 뭔가 좀 어수선한 느낌이 들어서 이어폰 한쪽을 뺍니다. 뺐더니 저쪽 옆에 어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가 엄청 시끄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장면을 보다가 다시 이어폰을 끼려는 찰나 그 엄마 앞에 서 있던 직장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직장인이 갑자기 화를 엄청 냅니다. 빠가야로! 이러면서 애를 단속도 못 시킬 거면 이 시간에 왜 데리고 나왔냐, 지금 애가 울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피해보지 않냐, 사람이 이렇게 꽉꽉 타있는 지하철에서 이거 민폐다라고 화를 내는데 그 정도가 조금 지나칩니다. 좀 과하게 화를 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어폰도 끼고 있고 핸드폰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거기에 크게 반응을 안 합니다. 우리 주인공 역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라 하지 않고 다시 이어폰을 꽂고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에어팟 프로입니다. 제 생각에 2 아니면 3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려요. 딱 차단돼서 볼레로만 아주 웅장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주인공한테 전화가 한 통 와요. 전 여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인공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전화를 넘겨버립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전화가 와요. 마침 지하철 문이 열리고 주인공이 내리면서 그 전화를 받습니다. 받았더니 전 여친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병원이야. 나 임신했어. 주인공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 여친이 이어서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헤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할까?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을 못해요. 그냥 그렇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상황을 좀 어려워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 주인공이 전 여친하고 통화를 하면서 출구를 향해 나가고 있었어요. 나가면서 주인공이 전 여친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전 여친이 나는 이미 결정했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까지 이야기하고 그 뒷이야기는 안 들려요. 그 전파가 잘 안 터지는 것처럼 에 이러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계속 여보세요? 뭐라고? 잘 안 들려. 지금 전화 잘 안 터진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화가 쉽사리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빨리 밖에 나가서 나머지 통화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출구를 향해 나갑니다. 근데 불사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방금 전에 얘가 분명히 전화 통화하면서 길을 걸을 때 지나쳤던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외관이 범상치는 않거든요. 한 번 봤을 때
쉽게 잊혀질 만한 타입의 사람은 아니에요. 키가 일단 구척장신 같아요. 엄청 크고, 이 주인공이 작은 건지 그 사람이 큰 건지 모르겠는데 키도 엄청 크고 자세가 무슨 모델처럼 아주 꼿꼿합니다. 그리고 모델 워킹처럼 정말 멋있게 길을 걸어요. 그렇게 인상에 탁 남는 남자가 분명히 아까 내 옆을 지나갔는데 또 내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고 출구를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커브를 딱 돌았는데 어라? 이게 웬걸? 방금 전에 그 길이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건너편에서는 어김없이 그 구척장신의 남자가 또 걸어옵니다. 주인공은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정면을 보고 있지만 이제 온 신경이 그 남자한테 쏠려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그 남자가 주인공 곁을 지나가자마자 발소리가 딱 멈춥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뭐지? 하고 뒤를 싹 봐요. 봤더니 그 남자가 주인공 바로 뒤에 진짜 뽀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가까운 거리에 아주 괴상한 표정을 짓고 정말 사람 같지 않게 웃고 있어요. 그 이상한 표정을 한 채로 미동도 하지 않고 주인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주인공이 놀래서 뭐야 이러고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커브에 딱 숨어가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상황을 살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무언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해요. 여태까지는 항상 주인공이 출구를 향해 나갈 때 0번 출구 방향이라고 써있는 표지판을 보고 갔거든요. 그걸 한 3-4번을 이미 봤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1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뭐지? 이상한데? 왜 1번이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갔더니 건너편에서 또 그 남자가 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잔뜩 쫄아가지고 그 남자가 지나갈 때까지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냥 지나쳐요. 그래서 얘가 다시 출구 쪽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숫자가 다시 0이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아까 1이었는데 0이었다 또 1 되고 이게 뭐지 하고 거기를 유심히 봤더니 그 숫자 적혀 있는 거 옆에 룰이 적혀 있는 거예요. 총 4가지의 룰이었는데 1. 이상현상을 절대로 놓치지 말 것. 2. 이상현상을 보면 뒤로 돌아올 것. 3. 이상현상이 없다면 앞으로 전진할 것. 4. 그렇게 8번 출구까지 도달해서 이곳을 탈출할 것. 이렇게 4가지의 룰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제 뭔가 얘가 서서히 파악하게 돼요. 내가 지금 백룸에 갇혔구나. 이 친구가 나이를 봤을 때 한 20, 30대로 보이죠. 그렇다는 건 이 친구는 기존에 백룸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백룸 게임을 안 해봤을 지언정 그게 뭔지는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딱 파악을 합니다. 이거 나 지금 백룸에 갇혔구나. 탈출 고고싱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 주인공이 이 백룸을 탈출하기 위해서 8번 출구를 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반 스토리고요. 일단 이제 스포를 포함해서 제가 느낀 점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가장 먼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거 원작 게임을 안 해봤거든요. 그냥 이런 게임이 있다더라 정도만 알고 있었지 플레이해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정말 너무나 알기 쉽게 전달을 해줍니다, 연출적으로. 근데 그것도 좀 과하게 투머치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심플하게 알려줘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가끔 이런 영화들 보면 관객을 취급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 정도 설명해줘선 사람들 모르겠지 하고 너무 딥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거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객을 성인으로 대우해줍니다. 뭐 그게 룰적인 부분이나 이런 상황 설명적인 부분도 있지만 연출적인 면에서도 그렇다고 전 느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남자애가 전 여친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리고 그 전화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 장면 하나에서도 얘네 관계가 저는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또 제가 파워 N이기도 해서 막 이런 거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뭐 만약에 여자애가 얘를 찾다, 그리고 얘가 여자애한테 매달리는 상황이다, 그 전화 절대 못 넘기죠. 그렇게 안 받지 않겠죠. 뭐 벨 한 2번 울리면 바로 받아서 여보세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바로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그 남자는 넘겨버립니다. 저는 요 짧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정말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시간을 아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 장면 하나로 이 주인공과 전 여친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유추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지하철에 내려서 전화를 받고 전 여친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난데 병원이야, 나 임신한 것 같아, 우리 헤어졌는데 어떡하지? 딱 요 단서만 줘요. 근데 요 단서로 그냥 이 남자와 그 여자가 겪었을 이야기들이 저는 눈에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작은 단서 2개로 과하지 않게 무언가 관계 같은 상황을 전달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막 회상 장면 넘어가서 막 뭐 헤어지는 장면 넣고 뭐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 저땠는지 이런 거 아예 없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딱 2가지 단서로만 관계 같아 상황을 전달시켜주는 그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또 그 후에도 엔딩 장면 보면은
보면은 이 주인공이 결국 8번 출구로 탈출을 해서 전 여친하고 다시 통화를 하잖아요. 그때 전 여친이 나 지금 병원인데 아직 결정 못했어,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남자애가 우리 애기 낳자라든가 혹은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조금 별로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엔딩에서도 정말로 딱 깔끔하게 지금 갈게 라는 말만 합니다. 그 말 하나에 정말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너무 과하지도 않아요. 사랑해, 우리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살자, 투머치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세련되고 깔끔하게 지금 갈게라는 그 한마디로 이 남자가 어떤 성장을 이뤘는지를 관객한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또 바로 이어서 지하철에 타면 오프닝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만약에 그 애기가 울고 그 남자가 화를 냈을 때 주인공이 바로 그 남자한테 가서 야 너나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갔으면 그 엔딩에 그런 맛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엔딩 장면이 정말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한 것도 있지만 연출적으로도 이 주인공이 이어폰을 빼고 그 과정을 다시 보고 다시 정면을 봅니다. 정면을 보고 굉장히 롱테이크로 한 1분 정도를 정면을 계속 응시하고 있어요. 그 1분이란 시간이 관객한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다짐하는 표정, 결심하는 표정 이딴 거 없죠. 그런 거 있었으면 조금 짜쳤죠. 그냥 마지막에 덤덤하게 무표정으로 고개를 쓱 돌리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사라집니다. 와, 정말 이 마지막 엔딩씬은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 얼박샷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정말 연출적으로 잘 활용하면 사람들 가슴에 정말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초반 중반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엔딩씬으로 이 영화가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연출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연출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쉬운 점이 없냐? 또 그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게 장르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주인공이 거길 탈출해 나가는 과정에 이상 현상들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연출적으로 보여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상 현상인 건데, 근데 얘가 그걸 확인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이렌이 울린다든지 불이 꺼진다든지 갑자기 무언가 이상한 게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그냥 바로 백해서 돌아가면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끝까지 봅니다. 자기가 당할 때까지. 그런 점은 어쩔 수 없죠. 이게 장르가 장르다 보니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장동민 같은 사람 나오면 그냥 매드무비 찍고 바로 탈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또 영화가 안 되잖아요. 이게 1시간 반짜리니까 그 시간은 채워줘야 되는데, 만약에 장동민이 주인공이었다 그러면 8분짜리 단편 영화가 되겠죠. 아주 속이 시원한.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걷는 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구척장신 그 사람이에요. 주인공하고 계속 마주쳐서 걸어가던 그 남자. 이 영화가 챕터가 3개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챕터는 헤매는 남자,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걷는 남자. 이 걷는 남자가 그 구척장신의 서브 스토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또 다른 생존자인 어린애가 나오는 챕터예요. 어쨌든 그렇게 3가지 챕터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챕터에 이 남자가 연기가 조금 과해요. 제가 느끼기에 이게 첫 번째 챕터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초반 챕터에서는 진짜로 미쳤습니다. 진짜 캐릭터 너무 좋아요. 그 배우의 탈도 너무 좋고 그 건장한 체격도 너무 좋고 표정 연기도 너무 잘합니다. 이 사람보다 더 이 역할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진짜 박수가 나올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 챕터에선. 근데 두 번째 챕터는 이 남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걷는 남자가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사를 시작하는데 제가 약간 배우가 과잉 감정하는 연기를 질색팔색 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일본 배우들이 조금 심하잖아요, 그런 지점이. 근데 여기서 이 두 번째 나온 걷는 남자가 조금 과합니다, 연기가. 특히나 이 주인공이 굉장히 덤덤한 연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 부각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우가 10만큼의 감정을 느껴도 표현은 한 6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나머지 3은 관객이 몰입하면서 그 배우한테 공감하면서 채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배우가 그거를 10을 다 표현해버리면 이제 관객이 할 게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배우들이 감정 과잉해서 화를
화를 내든 눈물을 흘리든 막 무서워하든 그러면 저는 그걸 되다고 표현하는데 조금 됩니다. 좀 이렇게 확 몰입이 안 되고 한 발 떨어지게 돼요. 너무 슬퍼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배우가 좀 감정을 갈무리 해줘야 관객이 개입하거나 몰입하거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폭삭 소가수다 같은 것만 봐도 배우들이 막 너무 슬프게 울어서 우리가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배우들은 덤덤하게 웃고 있는데 그냥 눈에서 뭐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눈물인가? 왜 내 눈이 고장났지?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배우가 두 번째 챕터의 걷는 남자 파트가 저한테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챕터에서 너무 잘했으니까 더 아쉬운 거죠. 어쨌든 8번 출구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너무 만족스럽고요.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평점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8번 출구,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잘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